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문교육 중 근로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근로기준이라는 거는 근로조건의 기준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앞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죠. 최소라는 단어일 겁니다. 최소 근로기준이라고 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환경에 나가보시면은 근로기준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문제의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은 노무사를 부르고, 그리고 그 사고가 해결이 되게 되면은 그때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가하게 되고 자꾸 계속적으로 발생되게 되는데요. 오른쪽 출석 요구서를 한번 보세요. 요새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은 퇴직금이면 퇴직금, 연차면 연차, 이렇게 거기에 대한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모든 서류를 다 갖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미노처럼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더더더 발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고객의 리스크들을 사전에 방지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나가보는 근로기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준법이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일부 내용들 굵직굵직한 것만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근로 시간이 단축된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정 전에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이 만약에 뭐 휴일을 이틀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68시간 그리고 휴일을 하루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60시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이게 시간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그전에는 휴일이 이제 연장 근무에 이제 포함이 안 된다라고 봤다가 이제는 이제 판례가 바뀌면서 휴일 근무가 연장 근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서 휴일 자체로 잡혔던 뭐 8시간, 16시간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주 기본 40시간 더하기 연장 근로 12시간 하니까 52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52시간 근무제, 근로제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개정된 게 좀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회사원 예전에 그렇죠. 그럴 때 이제 1년이 안 됐을 때 2년차 이제 연차를 끌어다가 이제 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 유급 그 휴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2년차 거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1년차 때 쓰더라도 2년차 때 휴가가 이제 그대로 보장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큰 거는 최저임금이 또 상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이 굵직한 것 같아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법이 완료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걸 52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장 2021년 7월 1일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네. 김영숙 선생님 너무 액션이 크다. 근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네. 저도 참 걱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딜 보면 되냐? 50인 이상 사업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대비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68시간에서 52시간을 단축되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평일 40시간은 똑같아. 평일 40시간은 똑같은데 평일에서 연장되잖아요. 그렇죠? 예. 연장을 12시간 시켰어. 예. 그리고 나서는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는 근무를 그냥 휴일 근로 해가지고 아예 따로야. 따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연장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합쳐가지고 최대 할 수 있는 게 68시간이었는데 토요일을 그건 모르겠고 일주일 7일로 해서 40시간 넘는 건 연장 12시간 넘으면 끝 안 됨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휴일 근무라는 게 없었다고 말이. 예. 그래가지고
휴일 근무가 없어지면 52시간을 하니까 그러면 52시간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요새 가보시면은 음식점 가뜩이나 어려운데 5인 이상 사업장 음식점들도 예외 대상에서 빠졌어요. 원래 예외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예외 대상에 빠지고 미용실 이런 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네. 요거는 앞으로 연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업체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좋은 내용이 나오면 연구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되면은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법 적용 전 2019년 12월 31일 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보통 이렇게 했어요. 9시 출근해가지고 오후 6시에 퇴근하고요. 그리고 뒤에 30분 정도 식사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2시간 했고 토요일은 8시간 근무를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연장 근무가 몇 시간이냐? 18시간이에요. 지금 법으로 따지면. 아시겠죠?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연장 근무까지 합쳐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40시간 플러스 10시간. 몇 시간이에요? 50시간. 그쵸? 그리고 주말 근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말 근무. 이래가지고 이게 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법 적용 후에는 수요일 날을 안 해요. 예, 수요일 날을. 수요일 날 연장 근무를 안 하고 수요일은 그냥 가정의 달, 뭐 가족 근무의 달 이러면서 2시간을 그냥 빼서 근무를 안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4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52시간이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근무가 아마 짜여질 겁니다. 네. 지금 그래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는 제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현재 바꾸고 있다. 네. 법 적용 후에는 이게 위법사항이 되니까 토요일 근무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52시간을 넘으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요번에는 법이 좀 강제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급여만 주면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강제성이 커요. 그래서 날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언제부터 적용된다고요? 2021년 7월 1일. 아시겠죠? 네. 근데 한시적으로 늘릴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 한시적으로 어떻게 늘릴 거냐? 네, 한시적으로 어떻게 늘릴 거냐? 그거가 초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늘려봅시다. 특별 연장을 할 수 있어. 언제까지? 2022년 12월 30일까지. 네. 아시겠어요? 네? 왜는 아니고 특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시켜야 돼. 우리가 가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하 사업장, 50인 이하 사업장이 많잖아. 그럼 어떻게 연장시킬 거냐? 이게 법적으로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게끔 해놨다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노사 합의서를 쓰래요. 네, 노사 합의서를 우리가 쓸 줄 몰라. 응? 노사 합의서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서류를 드린 거에 있을 거야 아마. 네, 제가 서류 드렸어요.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놨어요. 그 서류에 노사 합의서가 있고, 근데 노사 합의는 누구랑 해요? 근로자 대표. 그렇죠. 근로자 대표하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저기 그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많이 써보셨죠, 그렇죠? 근로자 대표를 하나 선임을 하잖아. 그렇죠. 근로자 대표를 하나 선임하고 그 사람하고 합의하면 돼요. 그럼 법적으로 위반된 거야? 아니라고. 그럼 딴 데는 52시간 동안 했는데 죽어나 알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2022년 12월 3일까지 연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30일까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면은 업체가 원청이 있죠. 원청에서 하청이 있고 그 하청에 제하도 된단 말이에요. 하청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계 큰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원청이 어떤 기계를 하나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연도를 이번 달 말까지 해라고 했어. 회장이. 그러면 이 회장이 딱 하면 기획부에서 한 열흘 까먹어. 그 다음 그 밑에서 검토한다고 5일 까먹어.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발주 내려고 각각 알아보느라 5일 까먹어. 열흘짜리를 밑에다 깔아줘. 첫 번째 원청에다. 근데 그 원청이 너무 많아, 양이. 또 깔아줘. 3일 만에 이걸 만들어내야 돼. 한 달짜리였는데. 그래서 우리 소기업들이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정을 맞추려니까. 그러면은 많이 뽑으면 되지. 예? 근데 업체가 어떠냐면 일감이 몰아치기야. 항상. 예? 가보시면은 어떤 일도 있냐면 원청은 휴가 갈 거 다 가면서 발주 넣어놓고 휴가 가.
추석 갈 거 다 가면서 발주 놓고 추석 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는 죽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밤샘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걸려서 못 한대. 대표님,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게 노사비서랑 근로자 대표 선임 동의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연장을 한다. 우리를 거쳐가면 연장할 수 있다. 네, 돈은 줄 수 있다니까 대표가 일을 못 시키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팩트체크팀은 대체 공휴일과 관련한 의문점들을 확인했습니다. 당장 오는 일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 날에 대해서는 대체 공휴일이 없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 차별이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유급이냐 무급이냐 이런 의문도 이어졌습니다. 팩트체크 바로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부처님 오신 날은 따로 그 대체 휴일로 지정을 안 한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정부가 그때그때 바꾸거나 새롭게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 연휴, 추석 연휴 혹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만 대체 공휴일을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단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바꾸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논의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공휴일이 20개 가까이 되는데 왜 이 3개의 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둔 건가요? 이 대체 공휴일 제도는 2013년 11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정부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계가 경제 손실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대를 했고 네. 정부가 절충점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재계는 유급 휴일이 늘어나는 걸 반대해 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실제 대체 공휴일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올해와 2020년은 1일씩이고 2021년은 없습니다. 2022년, 2023년도 1일씩입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대체 공휴일하고 비슷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재계 반발로 오래가지 못하고 폐지가 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1989년 정부의 관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길 휴무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1987년 노동운동의 산물이었습니다. 지금의 대체 휴일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재계가 기업 부담, 국력 저하를 주장을 했고 과소비와 향락풍조가 근로정신을 좀먹는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1년 11개월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2017년에 현 정부도 대체 공휴일을 더 늘리겠다라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락풍조라는 논리까지 내세워서 반대를 한 건데 이게 요즘으로 치면 소비 진작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하나 따져볼 게 대체 공휴일이 유급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각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보겠습니다. 사업장의 67%가 유급을 택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8년 3월 그래서 법이 바뀌었는데요. 유급이 의무화됐습니다. 단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내년부터, 30인에서 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그리고 5인에서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의무입니다. 네, 뭐 오늘 남들 다 쉬는데 나는 못 쉰다. 심지어 개인 연차를 쓰고 쉬었다. 이런 반응들도 꽤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유예 기간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공무원은 이미 유급이 제도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민간은 앞서 말씀드린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정된 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게 모두 시행되는 2022년부터야 명확해지는데요. 무급 휴일이 되거나 혹은 연차를 종용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별도의 협의 없이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급여와 가산수당을 받고 대체 휴가도 따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등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제도인데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 2022년이 되면은 그 빨간 날 또 다 쉬어야 돼요. 네.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그 빨간 날이 되더라도 일주일에 일을 하면은 하루를 쉬고요. 유급 급여를 준다는 얘기예요. 무급 급여를 안 준다는 휴일도 있죠.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보통은. 사무직 근로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무급으로 해서 그냥 쉬고 일요일은 유급으로 해가지고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이제 기업들 이제 거기에서 취업 규칙이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정한 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있냐면 일주일 일하면 하루를 쉬어라. 그게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루를 쉬어라. 그리고 또 언제 쉰다? 근로자의 날 이때만 쉬는 거예요. 나머지는 빨간 날이고 뭐고 상관없이 안 쉬는 겁니다. 네. 근데 2022년이 되면 전면적으로 시행한대. 음식점 어떻게 해? 네? 네, 거기 가서 올갱이 맛있었는데 어떡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될 두 번째 근로 기준에 대해서 바뀐 것은 관공서의 유급 휴일이 의무화. 급여를 줘야 된다. 네, 급여도 주는데 쉬는 것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법정 휴일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일주일을 일하면 하루 쉬는 거랑 근로자의 날을 이거 법으로 정했어요. 이거는 이때는 무조건 쉬어라라는 거. 약정 휴일이라는 거 회사 차원에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공휴일은 빨간 날이라는데 이 공휴일을 다 유급화 시켜가지고 전면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아시겠죠? 2022년인데 이게 특징인 게 5인 이상 30인 미만. 아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뭐가? 52시간. 이거는 쉬는 거. 예, 휴일. 헷갈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책에서 제가 별표 칠하면 꼭 치세요. 많이 헷갈립니다, 이 부분. 그리고요, 만약에 휴일에 일을 하잖아요. 네, 휴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휴일 근로 수당을 또 줘요. 네, 어떻게 해요? 8시간까지는 150%, 50% 가산해서 8시간 초과된 거는 어떻게 해요? 100% 주니까 200%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적으로 더 주다 보면은 대표들이 많이 힘들어 하겠네요. 네, 한번 볼까요? 현재 그 변경 사례를 보면요. 개천 전날에 일을 해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네, 평일이었으니까. 네, 30 이상 그 사업장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2022년이 1월 1일자가 되게 되면 이게 위법이 되게 되죠. 그렇죠? 위법보다도 위법이라기보다는 이때 또 그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형태로 바뀌게 되죠.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휴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대체 휴일을 주는 거는 괜찮아요. 대체 휴일 다른 날로 해라. 근데 근로자가 나 싫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대체 휴일로 우리 하자. 지금 일이 밀려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대체 휴일을 많이 써요. 근데 대체 휴일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급여는 급여대로 되고 대체 휴일에 대해서 유급이라 했잖아. 급여를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연장 근무하고 야간 근무. 연장 근무였는데 야간 근무까지 했다. 야간 근무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야간 근무면은 50%가 가산이 되는데 그게 또 야간이야. 야간을 통과해. 그럼 50%에 또 가산이 돼. 그래서 100%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휴일 근무하고 야간 근무도 중복 가산이 되는데 연장 근무면서 휴일 근무는 가산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중복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8시간 이상 초과되는 것에서는 이미 50%를 했는데 이거 연장에 50%를 또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재계 반발이 심해서 이걸 명확하게 적시해놨어요. 자, 특례 제외가 21개로 늘었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숙박업, 그쵸? 음식점업, 주점업, 그쵸? 건물, 산업, 설비, 청소업. 네? 청소업 작년, 재작년에 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저기 4대 보험 때문에. 그 4대 보험 들어오니까 이제 인원이 많다고 두드려 맞게 생겼어. 그리고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 이렇게 있고, 연소자. 네, 연소자들 근로 시키잖아요. 그쵸? 얘네들 이제 수능 다 끝났으니까 바로 시켰더니만 근무 과다로 인해 가지고 노동법에 저촉이 돼서 신고되게 생겼네. 네, 보시면은 시간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될 건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이 계속 늘고 있죠. 그쵸? 예. 그래서 내년엔 얼마요? 8,720원이에요? 40원이에요? 20원이에요?
아, 예, 20원. 20원이에요. 20원? 8,700에 20원? 네, 잘못 봤나? 네, 20원. 네. 이게 그래서 월 182만 2,480원. 이야, 괜찮네. 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순이도 나가서 열심히 한다면 180만 원 이상의 돈을 벌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가정주부나 네, 다른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자, 요게 2017년도만 해도 135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2021년이 되면 182만 원으로 늘죠. 47만 원 정도가 월당 늘었어요. 예, 그럼 12달이면 이게 얼마예요, 도대체? 56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네. 2018년 당시에 제가 50인 사업장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18년도에서 17년에서 18년도 넘어가면서 그때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때 금액이 1억 2천이 늘었어요. 급여가. 예. 기가 막히죠. 최저시급이 늘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네. 그것처럼 차차차차 다 늘어요. 그래서 1억 2천이 늘어버렸습니다. 고정비가. 그래서 힘들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늘죠. 이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이야, 2인 여행. 자, 2인 여행 여기 갈 수 있습니다. 네. 2인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내줄 수 있어요. 이게 예, 몇 년 사이에. 중고차. 네, 이런 거 그냥 한 대 뽑아주는 정도의 금액을 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이렇게 잘생긴 애가 오면은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뽑을 텐데, 네. 왔더니 일만 배우고서 쑥 나가버리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챙길 거 다 챙겨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만약에 다른 데서 방송이 나가면 저는 아마 성토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사업주를 대변하고 사업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로시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넘어갈까요? 자,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위에 보시면 파란색과 그리고 노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이제 법정 근로시간 25이고요. 저기 그리고 노란색은 연장 근로예요. 연장 근로. 네. 아까 그 오전 9시부터 12시간, 12시까지는 3시간, 그리고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는 5시간에서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5일 동안 일하니까 40시간이라고 하죠. 연장 근로는 1일 8시간 이후에 초과되는 근로를 얘기하고요. 일주로 따지면은 40시간을 초과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근데 각종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2인 3인 되는데 가가지고 연장 근로니 뭐 휴일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도립방문에서 그 2인 사업장 그 신발 맞는 데 가가지고 가업승계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시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급제라는 게 있어요. 시급제는 일일 총 시간에다가 네 그리고 근무 일수를 이렇게 해주는 거 거기다가 시급을 곱해주는 겁니다. 월급제는 일주일 총 시간 네 곱하기 한 달 평균 주가 있죠, 그렇죠? 한 달 평균 주 뭐 4.345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합니다. 한 달 평균은 아까 4.345라고 했어요. 이거는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14주, 1년이 52.14주야. 53주가 될 때도 있고 52주가 될 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52.14주를 12달로 나누면은 4.345주가 된다. 그래서 한 달은 4.345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휴수당은 뭐냐? 주휴수당은 한 주가 15시간이 이상이 되면 무조건 주는 게 주휴수당이에요. 네. 한 주 일했던 게 40시간만 일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따지느냐 40시간분의 일주일이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다 곱하기 8하면 8시간을 주는 거예요 주휴수당을. 그럼 예를 들어서 20시간만 근무한다 그러면 40분의 20 곱하기 8시간에서 4시간 네, 4시간을 주휴수당을 준다. 시급을 곱해가지고요. 자 일주일에 5일 근무 시에 보면은 1일에 2시간 했다. 그럼 주 10시간 하잖아요. 그럼 주휴수당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 전에 한 업체가 전화가 왔는데 하루에 2.5시간을 일한대요. 2.5시간. 그럼 5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14, 15, 20, 12.5시간. 그쵸?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코로나 직전에는 4시간씩 일했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2.5시간씩 일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노동부에 가지고
나 퇴직금 줘야 된다고 막 했더니만 뭐라고 해요? 당신은 사랑만 받으세요. 그러시고 네, 못했어요. 네,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통상임금 네, 209시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을 8시간을 일했다. 그러면 40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럼 주유수당이 있다 했잖아요. 그쵸? 그 8시간 있잖아요. 그쵸? 8시간. 합치면 몇 시간이에요? 48시간. 네. 그럼 이 48시간을 한 주가 48시간을 일해. 그러면 한 달에 몇 주라고 했어요? 4.345주. 그쵸? 네. 48 곱하기 4.345주 하면 그게 209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208.55 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209시간이 우리가 보통 요 시간 통상 임금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급 따질 때 이 209시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연장근로. 자,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네, 아까 기준 근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딱 기준 딱 정해가지고 40시간 딱 근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초과되는 건 다 연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노란색은 다 연장. 네, 그 연장은 어떻게 해요? 50%를 가산을 한다. 금액을 가산을 해요. 가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는데 시급이 50% 가산하면 얼마예요? 15,000원씩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주에 통상적으로 48시간, 아까 40시간 플러스 8시간이니까 48시간. 그리고 연장임금 12시간, 네, 12시간 해가지고 몇 시간이에요? 60시간. 아시겠죠? 60시간. 그리고 한 달은 몇 주요? 4.345주. 네, 그럼 4.345주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위에 거 통상임금은 209시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 건 어떻게 돼요? 12시간 곱하기 4.345. 어디요? 52. 네. 52.14시간. 그쵸? 여기 나오는데 52.14시간이에요. 근데 50% 가산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50% 가산하니까 78.21시간. 시간 계산하는 거고요. 78.21시간. 네. 그러면 총 이 사람은 몇 시간을 일했어요?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287.21시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최저시급인 8,590원을 곱하면 이 사람의 최저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 최저임금이 기본급인 209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연장 근로까지 다 따져봤을 때 최저임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연차 유급휴가. 자, 두 번째로 고민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인지 세질 못하겠네. 네, 연차 유급휴가. 이게 3번 항이 삭제가 됐어요. 3번 항이 2017년 11월 28일 날 삭제가 됐어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네? 이게 뭐냐면은 그 1년을 일해야지만 만근을 해야지만 15일이 생긴다고 하는 조항이야. 이게 3번 항이 뭐냐면은 내가 1년 미만인데 썼어. 그러면은 내년에 받을 15일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럼 빼요, 안 빼요? 안 빼는 거야. 예.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3번 사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15일. 네, 1년이 되면 15일 되는 거기서 뺀다는 거예요. 이미 쓴 거는. 근데 이걸 삭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1년 미만자들도 연차가 생기게 돼. 어떻게? 월에 하나씩. 그러면 11월 달까지는 어떻게 해요? 11개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2월 달이 딱 돼가지고 만기 딱 됐어. 그럼 한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15개가 생긴다고. 그럼 합쳐 몇 개야? 26개. 얘가 딱 26개 딱 생기고 다음날 퇴사를 했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26일치 급여 주세요. 연차. 그리고 퇴직금 주세요. 대표님 나 나가라고 했지? 짜증나. 대표님 나 1개월치 더 주세요. 이래버리는. 그럼 몇 개월치 줘요? 3개월치 주는 거야.
네, 1년 10일이라고 나보고 강제로 나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3개월치를 주게 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 내가 얘기 안 하겠죠. 생산 현장에 실제로 있습니다. 가봤더니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반도체 조립을 하는데 이어폰을 끼고 반도체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 이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나가고 나더니 노동부에 딱 가가지고 나 이래서 억울해서 못 살겠으면서 30일 전에 예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30일 예고를 안 지켰으니까 예고를 하시던가 아니면 다시 들어와서 일하게 하던가 이렇게 하니까 대표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30일 주고 말지. 그래서 30일치 하고 26일치 연차랑 퇴직금 1년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네요. 그리고 그분은 강제 퇴사를 당했으니까 유유히 실업급여를 받아가면서 여행지를 고르고 계셨을 겁니다. 아, 거짓말 같지만 사실인데 어떡하죠? 아시겠죠? 자, 보세요. 기존 연차 어떻게 됐었냐면은 1월에서 3월까지 1개월당 하나씩이니까 3일이었어요. 근데 연차를 썼어. 밑에 연차 사용을 하루 썼어. 그럼 자녀가 2일 남았고 4월에서 6월까지는 3일이다. 또 3개월이니까 그게 하루를 썼어. 그러면은 자녀 연차가 2일 남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 또 3일이 생겼어. 근데 휴가 3일 썼어. 여름 휴가. 그러면 0일. 그리고 10월에서 11일은 2일이 생겼는데 추석 3일 다 쉬어버렸어. 연차로.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됐을 때 4일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 1년 딱 만들어졌을 때 15일에서 이 쓴 것들을 다 빼고 났더니 그 다음 연도에 7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개밖에 없는 거야, 연차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변경된 게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하나씩 생기고 만든 다음에 15개가 생기기 때문에 26개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지금 밑에 같은 경우에 써서 다행이지만 그 연차 자녀수당 18일 8시간 시급 8,720원 내년 따져봐요. 120만 원 돈 줘야 돼.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사업하지 말아야지. 사업하시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예시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추석이하고 여름휴가를 연차로 갔어요. 네. 근데 2022년 1월 1일자부터는 관공서에 그게 유급으로 된댔잖아요. 그쵸? 추석이랑 이렇게 빨간 날인데 어떻게 해요? 연차 못 쓰게 안 되잖아. 그쵸? 돈 쓸 일만 남았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예.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 이것도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근로자의 그 선임 대표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 연차를 그 빨간 날 중에서 평일에 겹치면 이건 연차로 쓴 거로 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차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연차로 대체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보면 어떻게 어린이날이 월요일이네, 석가탄신일이 화요일이네. 그럼 다 연차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선임자의 대표와 사인하게 되면은 이거는 연차 휴가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0개 정도가 빠져요. 그러면 4일이 남죠. 그렇죠? 4일. 4일 정도가 보통 남는데 그 이 4일이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뭐 졸업식이라고 해서 가고 갑자기 뭐 기일이라고 해서 가고 그리고 어디 멀리 뭐 결혼식이 있어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은 사실상 1년 연차가 다 소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2022년이 되면 무력화된다. 예.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2년 더 연장 발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방법. 연차휴가를 어떻게 보면 소진 또는 대체할 것이냐는 첫 번째 방법이 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라는 게 있어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뭐냐면요. 연차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차 쓰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써.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6월 30일 딱 끝나고 나서 7월 1일자로 어떻게 해야 되고 표를 쫙 주면서 니들 연차가 이만큼 남았으니까 언제 쓸 건지 다 표시를 해서 나한테 줘 이러는 거예요. 쭉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바빠 죽겠어 막. 근데 종이가 어디로 갔는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연차에 대해서 또 계획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사업주는 2개월 전에 이거를 강제로 해가지고 너 몇 월 며칠 날 휴가 가 쫙 그냥 그려가지고 그냥 강제로 가게끔 해가지고 정해줘 버려요. 개인별로 네, 개인별로 문서로 아시겠죠? 문서로 줬는데 불구하고 그날 나와서 일을 했어. 네, 그 일을 했어. 그러면은 자 노무사가 하는 얘기가 있고 근로감독관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하는 얘기가 있고 노무사가 하는 얘기가 뭔 차이인지 아세요? 걸리면은 근로감독관 얘기가 많고 안 걸리면 노무사 얘기가 많죠. 네,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 이제 현장 얘기 있잖아 자꾸. 그쵸? 자 노무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 강제로 지정했는데 그날 나왔어. 그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나 몰랐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근로감독관은 어떻게 하냐면 야, 책상을 빼버려. 컴퓨터를 때려 부셔. 진짜 컴퓨터를 때려 부셔. 컴퓨터를 압수해. 이거 딱 나오면 의자를 빼버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감독. 그게 뭐냐면 적극적인 근로 제공을 막았다 해서 실제적으로 사용 촉진제도를 썼다 이렇게 합니다. 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근로 감독관들이 유튜브에 잘 안 나오고 노무사들이 나오죠, 그렇죠? 노무사들이 사용 촉진제도를 하는 거는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이게 사용 촉진제도예요. 네? 네. 연차가 다 다르잖아, 사람들은.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근로계약서 하는 연초에 그냥 15일이 다 생겼다 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요. 예, 뭐 며칠 날 모았다 이렇게 다 따지기가 힘드니까 보통 업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되면 그냥 15일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네, 연차휴가 대체합의서 또는 연차 촉진제도를 씁니다. 근데 금년에 법이 또 바뀌었어. 이런 2020년 3월 날. 네, 2020년 3월 날. 야,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거는 대표가 어떻게 악소리도 못 내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1년 미만 되신 분이 11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5일이 생겼으니까 15개 생겼 26개 생겼죠. 그렇죠? 네. 26개가 생긴 거는 이 근로자가 모르면 지나가는 거야. 네? 모르면 지나가잖아. 그렇죠? 모르고 나 퇴사했어. 그냥 나갔어. 그럼 끝. 이렇게 돼요. 감독관한테 뭐 하지 말았으면 몰랐으니까 이렇게 극적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이 법이 뭐냐면은 1년 미만자가 1년 동안 만약에 쓰지 않았다. 우선 돈 주고 시작해야 해요. 1년치는 주고 시작해. 다시 한 달에 하나씩 생겼어. 네. 막 생겼어. 그래도 11개가 생겼어. 얘가 너무 바빠가지고 연차를 못 쓴 거야. 그러면은 1년이 딱 되면 몇 개 생겨? 15개 생기죠? 네. 15개가 생기기 전에 이거 다 돈으로 주란 얘기예요. 11개를? 네. 돈 주고 시작해. 3월달에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26일째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11일치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환장하겠다. 그쵸? 네. 대표님, 아무것도 모르죠. 대표님 진짜 눈물 나게 생겼어. 그래서 1년 미만이라고 할 때도 여기다가 다시 뭐라고 해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차 휴가 촉진제도를 쓰래. 1년 미만도 촉진제도 쓸 수 있는데,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1년 미사용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3개월 전에 얘기를 해주고, 2개월 전에 얘기해주고, 1개월 전에 얘기해서 촉진해야 해요. 네. 그게 언제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네. 이 사람은 6월에 들어왔고, 이 사람은 8월에 들어왔고, 이 사람은 9월에 들어왔어. 그거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만 보는 사람.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으로 줘야지. 네. 자, 2022년 1월 1일자 되면 관공서에 빨간 날이 다 유급으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쓰시는 게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돈으로 주시던가. 자, 볼까요? 1년 미만자의 연차 휴가를 최초 1년 11개에
추가로 15개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 매월 발생한 연차를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와 별개로 각각 발생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만 1년 이후에는 매달 1개씩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1개씩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 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 촉진의 대상도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3월 31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우선 1년 미만자의 최초 1년간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1년 차에 15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11개에 대한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1년에 대한 연차휴가와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사용 촉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기존 사용 촉진 제도에 편입되는데요. 최초 1년에 대한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은 그 기한이 일반 사용 촉진과 조금 다릅니다. 만 1년이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차 촉진을 시행하고 그 후 다시 1개월 전에 2차 촉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법조문을 읽어보시면 너무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만 1년이 되기 3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통보해야 하는데요. 10월 1일까지는 최대 9개까지 연차가 발생을 했겠죠. 그 9개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만 1년이 되기 1개월 전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앞에 9개는 11월 30일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뒤에는 만 1년이 되기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 사용자가 지정 통보를 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3월 3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사용하고 촉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예? 중요한 거는 연차는 이젠 준다. 예, 연차에 대해서 줄 수가 없다 사실상 업체 가보면. 그래서 돈으로 줘야 된다. 네, 어떻게 이거를 막는다고 하는 게 방송 나가나? 안 되는데 막는 것보다 예, 사업주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용 촉진 제도를 쓰든지 아니면은 연차휴가 대차합의서를 쓰든지 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돈으로 주든지. 아시겠죠? 돈으로 주든지. 예, 돈으로 주는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보면은 살짝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다. 퇴직금. 와, 퇴직금 미치겠다. 퇴직금. 모든 문제의 원천이 되는 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만약에 업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줘요. 아시겠어요? 안 주면 어떻게 해? 근로감독관에 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연차도 줘야 돼. 아시겠어요? 연차 딱 주다 보니까 연장 근로도 줘야 돼. 네. 아시겠어요? 퇴직금에서 시작돼. 네? 퇴직금은. 근데 퇴직금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대표랑 나랑 약정한 금액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퇴직금 계산한 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검색창에 이렇게 가가지고 퇴직금 잘 받는 법 딱 하면은 너무 잘 나왔어. 노무사님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안까지 다 설명을 해놨어요. 네, 퇴직금을 받으려면은 이따가 가만히 있다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되니까 연말에 딱 들어오면은 그때 그 후에 딱 하는 거야. 연장하고 야간근로 무지하게 했을 때 그때 해가지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금액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평균 임금이라고 해요.
네,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따지는데 평균 임금에 산입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네, 자 보시면 평균 임금에 산입되는 게 기본급,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아시겠죠? 연차. 네, 걔는 김연장가? 아, 그렇죠. 김연차, 그렇죠. 연장, 야간, 그 다음에 휴일 근로 수당, 그 다음에 특수 작업 수당, 위험 작업 수당, 기술 수당, 직책 수당, 장려 정근, 개근, 생산 동료 수당 이렇습니다. 야, 내가 가는 데는 이런 데가 없어. 네. 나중에 4대 보험 절세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소기업들은요 그 업체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급을 낮게 책정을 해요. 그리고서 이런 것들을 따로 줘요. 내가 있어요. 머리를 쓴다고. 그러면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덜 내겠죠. 그렇죠? 그럼 건강보험은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다시 더 내게 돼요. 근데 국민연금은 더 안 냅니다. 그런 원리를 아시는 분은 이런 것들을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오래된 기업일수록 저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거는 평균 임금에 다 포함이 된다. 저게 사실상 다 포함돼야죠. 네. 연차 유급 휴가가 포함되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퇴직금이 내가 받는 거에 비해서 덜 하다라고 해서 쫓아가는 순간 연차도 내게 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네. 왜냐면 왜 오셨어요? 물어보고 나 전 퇴직금 못 받았어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계산하고 쫙 그러면 이건 없는데? 이건 없는데?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근로감독관한테 전화가 오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쉬고 싶다는 내가 얼마 쉬게 해줬는데 먹고 싶다는 거 다 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네, 알겠고요. 주세요, 돈을. 네. 진짜요? 맞아요. 네,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답니다. 제가 이쪽을 잘 못 보는 이유가 마이크가 이쪽에 있어서 그래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자, 그 다음에 퇴직관리. 참 중요한 게 3번 있죠. 퇴직금은 미지급 시에 어떻게 돼요? 퇴직한 날부터 해가지고 원금의 20%가 뭘로 나가요? 이야, 지연이자. 괜찮네, 이거. 괜찮아. 네, 괜찮아. 저도 아직까지 못 받은 퇴직금이 있어요. 네,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네. 제가 근로기준법을 잘 알게 된 이유가 많이 쫓아다녔겠죠, 그렇죠? 못 받는 그놈의 자식이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쫓아가 봤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선임 대표도 돼보고, 그렇죠? 네. 참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할 때는 산업 담당자가 또 돼가지고 사고도 내보고, 네, 퇴직금 못 받아가지고 쫓아도 가보고, 네, 조정까지도 가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또 편하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벌써 10년 된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대표들의 마음을 녹이고 대화를 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럼 퇴직 관리는 어떻게 하냐? 자, 해고 등을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을 바로 너는 급여만 가져가니 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유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산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똑같은데 유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술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장시간 이렇게 병원에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나쁜 사업주들이 해고를 종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해고가 아닌 것은 뭐냐면요. 정규직을 전제로 한 수습 인턴. 네. 이게 뭐냐면요. 정규직을 수습제라고 해야죠. 수습계약. 그거요. 정규직하고 똑같아요. 네. 그거 예전에는요. 그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수습 기간에 3개월 한 다음에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계약 서로 해지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 해지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해고로 봐요. 그래서 계약직이라고 해야 돼요. 계약직.
네, 계약직은 기간을 두고 그때 근로를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에다 계약직이라 놓으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직원들도 있죠. 그렇죠? 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후 동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해고가 아니라 부당해고입니다. 아시겠죠? 예, 부당해고. 권고사직은 직원이 권유를 받아들인 경우예요. 권유를 했는데 받아들였어. 근데 그 사람과 똑같은 직원을 했어. 그럼 뭐야?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했어. 근데 나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냥 해고했어. 그럼 강제해고. 아시겠죠? 예, 부당해고에 다. 자, 그리고 반드시 권고사직이든 뭐든 하든 간에 사직서를 받아야 됩니다. 해고 절차 미준수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 권유를 했는데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권고사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영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해고했을 경우에는 또 그 동일한 그 근로의 직원을 또 뽑으면 그건 부당해고다. 네. 부당해고로 인한 법적 다툼이 많습니다. 다툼을 하게 되면 대표는 어떤 입장을 갖냐면요. 소기업 대표들의 대부분은 어떤 입장이냐? 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다 엔지니어 또는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 가족 같아. 네. 근데 그 가게 되면 족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 같은 게 사실상은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냐면은 감정이 상해버려요. 아시겠어요? 감정이 상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100만 원 때문에 3년 끌어버려요. 이게 민사로 가거든요. 네. 형사로 넘어갔다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분은 민사로 가게 되면 끝까지 그거를 안 주려고 버티다 보면 상당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 분위기로 될 수 있다는 것 꼭 아시고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님이 손해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부당해고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받았는데 걔가 뭐였냐면 저녁에 불량품을 빼갔어요. 불량품도 내지만 원재료를 빼갔어요. 그걸 CCTV에 다 걸렸어. 네?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는 부당해고 당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각종 수당 플러스 퇴직금 다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우선 주고 걸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사. 형사가 아니라 민사. 그래서 계속 법적 다툼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죠? 이겼어. 대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그 업체 가보니까 맨날 문 닫혀있어. 에너지를 거의 다 썼나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직원이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손해배상까지 한 3,000원 했어요. 죄송하다. 대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지 마. 끝. 봤어요? 네. 왜냐면 그 직원이 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다퉜던 자기도 있지만 대표들이요 딱 보면 마음이 더 이게 너그럽지. 네. 직원들처럼 막 이렇게 급여를 뭐 이렇게 요거 따지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들어간 에너지가 있었지만 자기도 힘들었지만 너도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고 술 한잔 먹고 끝내요. 그게 3천만 원 플러스 3년이라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날린 거예요. 네.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난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 얘기를 꼭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 얘기가 90% 이상 통해요. 아시겠죠? 네. 타이를 흘려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그대로 하세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출석 요구서가. 네. 요새는 출석 요구서 이렇게 나온다.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1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갖고 오세요. 없습니까? 좋아. 500만 원 벌금.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 갖고 오세요. 두 번째 취업규칙 미신고돼 있으신가요? 벌금 500만 원. 네. 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내역서 보세요. 직원들 하나도 안 줬네. 그렇다고 거기에 법정 맞는 서류나 이런 게 있어요. 하나도 없네. 불법이네. 2천만 원 이상의 벌금. 네. 그리고 퇴직금 산정 내역서 한번 볼까요? 틀렸네. 안 줬네. 산정 내역서 했으니까 이것도 3천만 원 벌금. 이거 벌금 내겠어요? 안 내니까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책을 볼까요? 83페이지 봅시다. 자, 최근 관심을 가져야 할 근로기준은 별표 3개. 네.
83페이지에 최근 관심을 가져야 될 근로기준. 요거는 줄을 몇 개를 쳐도 진짜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다음 장 넘겨보세요. 84페이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됐습니다. 네, 요거 원래 5개 업종만 특례 조치를 했는데 21개가 제외됐어요. 네. 자, 그리고 관공서 유급 휴일 의무화됩니다. 5에서 30일이 2022년 1월 1일. 그쵸? 자, 연소자 근로제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최저임금. 그렇죠? 최저임금의 법적 근거. 밑에 3번 줄 치세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이렇게 써있죠. 쭉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 산입 부분 이렇게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 부분이 점점 없어지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 없이 보수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86페이지 사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될 겁니다. 자, 87페이지. 자, 법적 근거 1번에 근로시간 1번 동그라미 1번 쭉 줄치시고 2번 동그라미 2번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줄치시고 밑에 벌칙 보일랑말랑 하는 것도 써있죠. 그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그리고 87페이지 그 2번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념의 법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다 줄치세요. 자, 8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사례연구 별표. 네, 사례연구 별표. 자, 별표는 많이 물어보는 거 같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89페이지 2번 동그라미 2번 휴일의 구분. 그러니까 줄 쭉 치시고 주휴일 줄 치시고 근로자의 날 줄 치시고 그 다음에 3번 유급 주일의 부여 줄 치시고 네, 그 다음에 사례연구 별표. 네, 사례연구 별표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봅시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연차 유급 휴가 1번, 2번 동그라미 1번 사용자는 1년간 거의 쭉 줄치시고 2번 사용자는 계속하여 쭉 줄치시면 되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 찾아가지고 이거 얘기하면은 돌 맞아요.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가산 밑에 있죠. 예, 연차 유급 휴가 가산 거기 치시고.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넘기시고. 네. 92페이지 퇴직금의 지급. 네, 퇴직금 지급에 보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줄치시고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안 될 경우에 밑에 벌칙이 있고 이자는 얼마? 20%. 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위쪽에 보면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거 돼 있죠, 그쵸? 기본급 옆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별표. 자, 93페이지 위에 보면은 퇴직금 계산해 보면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것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별표. 그 다음에 4번에 퇴직금 미지급 시 제재 요거 쭉 줄치시고. 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은 언제 화법을 쓰시는 거냐면 퇴직금 안 줄 때 대표님 이거 가져가 근로감독한테 가져가면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퇴직금 달라고 합니다. 대표님 불리하시니까요. 무조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94페이지 근로계약기간 종료는 해고가 아니다.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수습기간은 계약직 근로기간이 아니다. 아시겠죠? 밑에 두 번째 테스트하는 기간을 갖고 싶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작성할 것. 네. 95페이지 보시면 4번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거기 쭉 줄치시고요. 해고 절차 시 30일 생각하세요. 써있죠?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96페이지 6번에 서면으로 해고의 이유와 일자를 작성해야 함. 아시겠죠? 서면으로. 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있죠? 3번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근로기준법 26조 해고 예고는 적어도 30일에 예고해야 된다. 30일 전에 꼭 하셔야 되고 밑에 대법원 판례가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어떤 걸 적으로 활용하냐면 이메일이나 이런 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상시적으로 볼 수 있다, 보았다라고 판단된 건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 내용에. 그래가지고 카톡으로라도 꼭 해라. 카톡에 1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예, 1도 안 없어지는 거 몰라요? 1을 씹었다. 네,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꼭 읽어보시고 99페이지, 101페이지까지는 꼭 읽어보세요. 오늘 근로기준법까지 해가지고 쉼없이 이렇게 좀 달려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교육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책이 교재예요, 교재. 이 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사실은. 네. 강의와 이 책이 합쳐졌을 때 사실상 이게 어딜 가셔도 딱 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교재로 되는 거고, 제가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팀장님들이 하시는 질문들을 넣은 거고,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답변들을 넣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엑기스만 있다. 이걸 가지고 ABCD를 쓰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다른 책을 사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딱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가가지고 브리핑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자, 앞으로 48시간 동안 브리핑을 안 하시면 정확하게 절반을 까먹으시게 될 겁니다. 네, 우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8시간만 딱 지나면 이걸 딱 까먹게 되십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나면은 20%, 30% 요 정도 남아요. 네, 20%, 30% 남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은 남의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일주일 안에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